얼마 전 병원을 찾은 72살의 박기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군것질도 안 하고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이상하게 뱃살이 자꾸 나와요. 젊었을 때는 배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옷이 점점 작아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답답해요. 얼마 전에는 공복 혈당이 높아졌으니 당뇨 조심하라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박기순 할머니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뭐든 잘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고 활동도 많아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쉽게 나오고 체중도 서서히 늘어납니다. 심지어 식사량을 줄여도 배만 그대로인 경우가 많죠. 특히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으니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걱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식사 습관과 생활 패턴을 조금만 조정하면 뱃살도 줄이고 혈당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뱃살이 쉽게 찌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다이어트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해보면 그분들의 생활 습관 속에 공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과 국, 김치에 반찬 몇 가지를 곁들이고 때로는 떡이나 빵까지 먹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먹는 분들도 있죠. 겉으로 보면 좋은 습관 같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이런 식사가 오히려 뱃살과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전날 저녁 이후로 긴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공복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이어지면 몸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지방 연소 모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지방 연소 모드가 바로 꺼져버립니다. 대신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바로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결국 아침에 밥, 빵, 떡을 먹으면 지방은 타지 않고 오히려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박기순 할머니도 매일 아침 7시에 밥과 국에 반찬을 드시고 떡과 커피까지 챙겨 드셨는데 바로 이것이 뱃살과 혈당 상승의 숨은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아침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침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공복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먼저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탄수화물을 다 써야만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밤새 지방을 태우던 몸이 다시 탄수화물 연소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 지방이 줄어들 시간이 없고 쌓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전날 저녁 식사 후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다음 날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첫 끼를 드시는 겁니다. 이때 아침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면서 시간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대부분 3, 4일 정도 지나면 아침 공복에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공복 후 먹는 아침을 이것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권하는 이것은
바로 무가당 두유 한 잔입니다. 두유는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두유 한 잔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삶은 계란 2개 정도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시중에 파는 달콤한 두유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둘째, 원재료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세요. 콩 함량이 90% 이상인 제품이 좋습니다. 두유의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유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고 혈당 변동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혈당뿐 아니라 혈압, 중성지방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몸이 지방을 더 잘 태우고 염증 수치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당뇨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왔고 많은 분들이 힘든 운동이나 복잡한 식단 없이도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됐다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왜 아침에 두유가 좋은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복 후에 처음 먹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은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공복이 길었던 후에 탄수화물, 예를 들어 밥, 떡, 빵 같은 것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순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지방이 잘 타지 않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부터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일어나고 인슐린 분비도 적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 연소 모두가 오래 유지되고 하루 동안 혈당이 안정되며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유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유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만약 점심이나 다음 끼니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이나 빵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두유가 아니더라도 공복 후 첫 음식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시면 뱃살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 10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서 14시간까지 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공복 시간을 늘리며 자신에게 맞는 공복 시간을 찾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당뇨 전 단계,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안정되면 췌장이 쉴 수 있고 혈관 손상도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만 마시고 점심을 평소보다 조금 늦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이 유지됩니다. 점심은 비교적 자유롭게 드시고 싶은 걸 잘 드시되 너무 과식은 피하세요.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점심 식사 때 드시는 순서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채소와 야채부터 드시고 고기와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박기순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 7일은 조금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곧 몸이 적응했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다고 느끼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뱃살이 많이 줄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고 숨이 차고 힘든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뱃살과 혈당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전날 저녁 이후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을 유지하세요. 둘째, 아침에는 떡, 빵, 밥 대신 무가당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점심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골고루 먹되 과식은 피하세요.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되 탄수화물은 줄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며 하루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만 실천해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면 단지 뱃살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자신감과 삶의 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평소처럼 밥이나 빵을 드실 건가요? 아니면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꾸준한 반복에서 옵니다. 내일 아침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선택이 1년 후, 5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